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로벨입니다. 오늘 영상도 좀 우울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10월 5일 저녁에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정찬민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그 분은 의원을 하기 전에 2018년까지 용인시장을 지냈는데 시장 재임 시절에 시행업자들한테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그럼 그런 지자체 단체장이 그런 혐의로 구속되는 경우는 많은데 왜 이 영상까지 만드느냐? 첫째는 먼저 말씀드리면 용인시 민선시장이 등장한 이래로 지금 현역 현역 시장 빼놓고 7명의 시장이 있는데 그 7명의 시장이 모두 사법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 시장 시절에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업무적으로 만나고 제가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을 선거 나간다 그래서 속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맞아.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의회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근데 결국은 시장 재임 시절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참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이게 참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보며 굉장히 처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시를 한국의 고담시티,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의 도시 고담시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개발을 둘러싸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용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도 포클레인만 등장하면은 그곳이 바로 화천대유가 되는구나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용인하면 서울에서 가깝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개발되기 전에는 용인은 뭘로 유명한가 하면 소위 말해서 터가 좋은 곳. 이 터가 뭐냐? 조상님 모시기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용인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많아요. 그리고 에버랜드 또 캐리비안 베이 있고 그 유명한 민속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면 수원 그러지만 정확히는 삼성전자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좋은 곳인데 용인이 우리한테 이제 각인이 된 거는 이런 것보다도 9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된 난개발해서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용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첫 민선 자치단체장을 뽑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7명의 현역 백군기 시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7명의 용인 시장이 있었는데 그 전임 시장 전원은 사법 처리가 됐고 백군기 현 시장도 사실 사법 처리가 됐습니다. 그분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다행히 벌금 90만 원형이 나와서 이 현직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법 처리를 다 당했습니다. 초대 2대 시장이었던 윤병희 시장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이었고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시장이 예강환, 역시 한나라당 출신인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분은 뇌물수수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정문 시장이 역시 한나라당이었는데 이분은 그 공무원 아니고 시의원, 그러니까 지방 유지였죠. 그리고 역시 뇌물수수로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한 서정석, 한나라당 출신이었는데 이분은 군인이었어요. 이분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결국은 뭐 뇌물수수죠. 공무원 인사 비리입니다. 예, 그래서 청탁 또는 대가를 받고 공무원 승진 이런데 인사 비리를 저질러서 이분도 역시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뭐 이 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4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2010년도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출신 김학규 시장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도의원 출신입니다. 역시 이제 지방 유지 출신이죠. 이분도 역시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제가 말씀드린 정찬민 시장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그 새누리당 출신인데 이분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예,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역시 뇌물수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백군기 시장은 2018년에 당선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 뭐 그런 그 수뢰 혐의는 나오는 게 없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역 시장은 빼놓고 그 7명, 특히 이제 정찬민 시장이 각광을 받은 거는 그 전임 시장이 좀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바로 용인 경전철 사업입니다. 이게 1조 5천억 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았죠. 근데 그게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적자가 나고 하는데 어쨌든 용인시에 그렇게 많은 부채를 안겨준 걸 정찬민 시장이 이걸 다 뭐라고 그럴까요? 껐다 그럴까요? 다 갚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대가 컸습니다. 아, 역시 일 잘한다. 그랬는데 그 여망을 업고 2020년도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결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앞으로 뭐 백군기 시장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됐지만 지금까지는 하여튼 민선시장 모두가 사법 처리를 받은 겁니다. 대부분 뇌물수수란 말이죠. 참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러면서까지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해야 되나 라는 회의를 들게 하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개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 인구 증가를 한번 보겠어요. 1980년 오래됐지만 그때 이제 14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19만 명이 됐다가 수도권에 확장이 되면서 2000년에는 39만 명, 2010년에는 88만 명, 그리고 2021년 지금 현재 108만 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 광역자치단체 빼놓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전국에 4개밖에 없습니다. 창원이 있고 경남, 그 다음에 수도권의 3도시 수원, 고양,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인은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도 100만이 안 됩니다. 지금 94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2013년도에 98만 명을 찍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용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입니다. 이 도시, 그러니까 시장들이 100만 명의 그 목을 거는 이유가 이 100만 명이 넘어가면은 그 광역자치단체가 되진 않지만은 특혜라 그럴까 이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시장도 1명에서 2명이 되고 뭐 그래서 100만 명 넘어가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죠. 이렇게 급속하게 특히 지난 20년 사이에 인구가 거의 3배 가까이 느니까 얼마나 많은 개발 사업이 벌어졌겠어요. 예. 그래서 포클레인만 등장하면은 거기에는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이라고 뭐 비난을 많이 받고 그랬지만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3배 가까이 늘어나니까 2000년에서 2021년 약 20년 동안 인구가 한 70만 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집을 얼마나 지어야겠어요. 거기서 비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전체가 고담 시티화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전부 다 이제 무슨 뭐 재건축을 하건 재개발을 하던 그래서 포클레인이 등장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1995년서부터 그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입니다. 그러니까 시, 군, 구 이런 거 합쳐서. 그런데 1995년에서 2017년까지 그러니까 1대에서 한 7대까지죠. 7대까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단체장이 총 1474명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364명이 사법처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총 자치단체장 중에 25%가 사법처리를 대개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인허가 비리, 관급공사 발주하고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인사청탁 대가 이런 걸로 사법처리를 당하는 거죠. 자, 일반 국민 중에 이런 그 형사 처벌을 받는 사람이 25%가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이런 그 범죄자보다도 비율보다도 생활범죄, 그러니까 무슨 뭐 교통법 위반이라던가 이런 걸로 처벌받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형사 처벌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자치단체장이 25%나 사법처리를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뭐 감시와 견제가 부실하다 라고 하는데 견제는 그 지자체의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전에 화천대유를 말씀드리면서 뭐 아닌 말로 한 통속입니다. 그 의원들이 대부분 소위 이제 지방 토호 세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 도시에서 개발을 해도 그 의원들 소유의 땅, 그래서 이익이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기대하기는 난망하고 감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합니다. 뭐 지방자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하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좀 뭐 약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용인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세상에 민선시장 전부 다가 사법 처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중앙정부가 가서 장악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방치시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뭐 보장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건 중앙정부가 가서 장악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뭐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중앙정부에서 시장을 내려보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하면은 제 지인들도 그렇습니다. 너는 뭐 이런 우울한 얘기만 하고 왜 해결책을 얘기 안 하느냐 라고 하는데 저라고 왜 해결책을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안 나와요. 100만이 되는 도시의 시장이 20년 동안 모두 다 사법 처리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행정기관을 아예 없애버리기 전에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우리나라 국민들 또는 엘리트들한테, 저는 엘리트의 문제라고 보는데 부정부패의 DNA가 있느냐. 뭐 하기야 무슨 뭐 시장만 그렇습니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대부분 친인척 비리가 있잖아요. 그 친인척에는 형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런 비리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비리를 척결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엘리트들의 의식이 또는 인식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았다 이겁니다. 시장 됐으면 권력 잡은 거죠. 권력을 잡으면 난 돈도 챙겨야겠다. 이런 봉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런 일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그 문제라서 참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배트맨이 나타나야 되나. 근데 뭐 배트맨도 고담시티를 척결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참 우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정말 우리가 의식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지난 20년 동안 20년 넘게 시장을 했던 사람 모두가 뇌물수수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 당한 도시, 그래도 인구 100만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 참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더 밝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